아무리 단단한 쇠도 오랫동안 비와 바람, 눈과 공기, 세월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노출되면 녹이 슬고 약해집니다. 급기야는 고철 취급을 면하기 어렵죠.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물론 인간도 다를 게 없죠. 한 살 한 살 나이가 늘어갈수록 신체적 기능은 떨어지고 정신적 기능도 조금씩 이상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그중 하나죠. 그러다 보면 개인이 지닌 경제적 생산성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창 일해야 될 50세만 넘어가도 여기저기 삐거덕 덜커덩 하면서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나이 들수록 개인의 시장 가치는 점차 폭락하고 급기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60세는 아직 청년이다. 인적 자산에 주목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수록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생산성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오근재 교수는 퇴적 공간에서 이 문제를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들은 지식과 능력을 팔았고 웃음과 친절을 팔았으며 열정과 에너지를 돈으로 바꾸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자녀들의 미래의 인생을 투자했다. 그러나 짐작이나 했을까? 자신의 능력과 행위와 감성을 떼어내 화폐로 바꾸는 순간 그것들이 자신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느 날 문득 늙고 쇠락해 이제는 더 이상 내다팔 수 있는 것이 바닥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인간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자원으로 분류되어 살아왔음을, 물성적 교환 가치는 소멸되는 순간 시장에서 찌꺼기처럼 폐기되었음을. 현 시점의 60세는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세대를 구분하는 나이를 새롭게 정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0세에서 17세는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는 청년, 66에서 79세는 중년, 80에서 99세가 노년, 100세 이후가 장수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인으로 취급받는 65세는 노인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소리를 들어야 할 나이는 80세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60세부터 20년 동안 퇴물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인식이겠죠. 그렇다면 60대가 청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한때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관문을 통과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죠. 화려했던 과거의 경험이 은퇴자의 오늘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적지 않은 돈으로 치환할 만큼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 중에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추가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말처럼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적지 않은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여가를 즐기고 싶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인적 자산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인 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인적 자산은 특별한 자산이 아닙니다. 가령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인적 자산입니다. 또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거나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특별한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인적 자산의 예를 든다면 숲과 자연을 좋아한다는 가정하에 좋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숲 해설가 자격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을 벗어나서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는 사람으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인적 자산 개발법은 시간적 시야를 멀리 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의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인적 자산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신뢰를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토삼굴이란 말 아시죠? 토끼는 생존을 위해서 3개의 굴을 판다는 뜻인데요. 저도 은퇴 후에 생존을 위해서 3개의 굴을 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생 2막의 생존을 위해서 파고 있는 3개의 굴 중 첫 번째는 지난 25년간 파고 있는 강사의 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부터 파기 시작한 작가의 굴이죠. 마지막 3번째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의 굴입니다. 강사의 굴과 작가의 굴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특히 강사의 굴은 벌써 25년간 파고 있으니까요. 작가의 굴도 6권의 책을 냈고 매일경제 이종범의 제3의 나이, 한국경제 이종범의 셀프리더십, 한국보험신문의 이종범 강사의 60플러스 라이프 스토리 등 약 150편의 칼럼을 기고한 상태이고 또 브런치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점차 굴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퇴직 3굴 3번째로 파고 있는 유튜버의 굴이죠. 인생 2막 생존을 위해서 파기 시작한 3개의 굴 중 가장 최근에 시작한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2020년 11월 말이었죠. 이제 갓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유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버의 굴을 파려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한 유튜버 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표는 은퇴 설계 유튜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은퇴 후에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부가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컨텐츠의 주제는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또 상대적 노후 빈곤율 세계 1, 2로 은퇴 준비가 절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은퇴는 제 나이에 가장 어울리는 콘텐츠라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부터 노년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고 금융노년 전문가 자격을 가진 만큼 노년 콘텐츠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죠. 문제는 콘텐츠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인데 제 경우에는 매경과 한국보험신문에 기고했던 은퇴 칼럼을 기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썼던 칼럼, 개인적으로 인터뷰했던 사례들, 마지막으로 은퇴에 관련된 도서들을 참조하면서 영상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시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목표는 202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구독자 1000명, 구독시간 4000시간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목표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진 6월 18일 구독자 1000명, 구독시간 7700시간을 달성했습니다. 매주 한 편씩 업로드를 했던 결과죠. 다음은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출발점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3가지 걸림돌은 첫째, 유튜버가 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구독자를 늘려야 하는지 몰랐던 거죠. 제가 고민하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현재 시점의 3가지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먼저 유튜버가 되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으로 배우겠다고 마음먹었죠. 두 번째,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환 작업은 파워포인트로, 촬영 작업은 핸드폰으로,
마이크는 보야 유선 마이크로, 교환 녹화는 모비즌으로, 영상 편집은 블루와 카네마스터로, 오프닝 영상은 멸치로, 그리고 자막하는 작업은 블루 어플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고로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리고 자막 작업에 이르기까지 비용이 발생한 것은 마이크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39,000원이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모두 무료로 제공된 어플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은 유튜브 자체에서 컨텐츠의 힘으로 늘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브런치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나태해질 수 있는 만큼 견제하는 장치의 일환으로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게을러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자가견제 장치는 SNS였습니다. 영상을 제작할 때 그때마다 저와 연결된 SNS 계정으로 공유를 시작했죠. 혹시 SNS를 한글 자판으로 옮기면 어떻게 써지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놀랐는데요. 눈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SNS로 연결된 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나태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1차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알리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고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세상은 한다와 안 한다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 2막을 가치 있게 보내고 싶어서 저는 한다를 선택했습니다. 60대 여러분, 당신은 청년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맙시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저도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났던 여러분의 인적 자산을 찾아보세요.